안녕하세요. 널싱 제니입니다. 오늘은 제가 실습 후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DMP 과정 중에서 실습이 총 5학기거든요. 그 중에 지금 2번째 학기 실습을 끝낸 거고, 첫 번째 실습이랑은 되게 다른 점이 많았어요. 제가 지금 보시다시피 존스홉킨스 병원에 있잖아요. 그래서 제 경험담을 좀 자세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점심시간이라서 점심을 좀 먹으면 일단 제가 첫 실습 때는 입원 환자를 봤거든요. 널싱홈이었으니까 어쨌든 집에 가지 않고 입원해 있는 분들을 봤는데, 이번에는 정말 외래 아웃페이션트 클리닉에 왔고요. 일단 홉킨스 병원에 오고 싶었던 이유는 제가 홉킨스 학교를 다니면서 이 병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5번의 실습 중에 한 2번은 오자라고 저 혼자 좀 정했어요. 홉킨스 졸업생이거나 홉킨스에서 교수로 일하고 계시는 분들도 지금 여기 홉킨스 병원에서 현직으로 일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게 좀 보고 싶었어요, 직접. 그래서 부서는 어떻게 정했냐면, MP가 할 수 있는 부서가 정말 다양하잖아요. 실습 부서도 다양한데 그 중에서 저는 외과에 일단 관심이 있었어요. 제가 수술실 간호사니까 수술실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지 좀 궁금했었고, 또 당뇨에도 관심이 많았는데, 그 이유는 제가 간호사 경험이 있으니까 환자 교육이 중요한 부서일수록 뭔가 MP의 활약이 좀 두드러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관심 있는 분야에 한정해서 이메일을 돌렸고요. 저희 학교에서 원래 프리셉터를 구해주기는 하는데 구해만 주고 좀 마음에 안 드는데 구해줄 때가 있대요. 그래서 제 친구들도 뭐 관심 없는 유전학 무슨 클리닉 막 이런 데서 실습하고 그랬는데, 저는 딱 원하는 데서 하고 싶은 마음에 그냥 내가 좀 귀찮더라도 직접 연락 한번 돌려보자 해서 이메일을 막 뿌렸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홉킨스 학생이기 때문에 홉킨스 병원에서 프리셉터 찾는 게 좀 쉽긴 했어요. 왜냐면은 일단 제가 홉킨스 병원 마이 차트가 있거든요. 환자 시스템에서 뭐 프로바이더가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다 검색이 돼요. 그래서 MP가 어떤 부서에서 일하는지 이름이랑 부서랑 다 나오고, 그 이름을 이제 이메일에다가 그대로 치면은 이메일 주소도 팝업이 떠가지고 바로 그 사람한테 이메일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부서 확인하고 당뇨다 아니면 외과 클리닉에 있다 이러면 이메일을 다 뿌렸고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한 3-4명이 연락이 와서 그 중에 저랑 스케줄이 맞는 사람이랑 실습을 어레인지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뉴욕에서 오는 거다 보니까 사실 시간이 그렇게 플렉서블하진 않았어요.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은 의사였는데 일주일에 하루 반, 1.5일만 외래 클리닉에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제가 그 사람을 다 따라다녔을 때 한 학기에 채워야 하는 168시간 실습 시간을 못 채우거든요.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이렇게 뭐 수목금 주 3일은 최소한 할 수 있는 프리셉터를 찾았고, 결과적으로 말하면 한 명은 수요일에 10시간, 다른 한 명은 목금에 각각 10시간씩 따라다니는 걸로 프리셉터를 2명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저는 볼티모어에 수목금만 내려오면 되니까요. 그렇게 6주만 실습을 하면 되는 스케줄이 나와서 제 프리셉터를 확정을 하게 되었고요. 수요일에 했던 게 당뇨 클리닉인데, 당뇨 클리닉부터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 프리셉터가 되게 나이가 좀 있으신, 정말 경력이 많으신 분이세요. 그리고 되게 신기했던 게, 그분이 이 당뇨 클리닉에서 같이 일했던 분이 제 교수님인 거예요. 제 해부생리학을 다 가르쳤던 그 교수님인데, 그 교수님이 최근에 은퇴를 하면서, 그리고 다른 동료들도 막 많이 그만두면서 이 MP가 일이 정말 많아진 거예요. 그 와중에 고맙게도 저같이 이렇게 학생을 받아주셔서 진짜 감사하긴 했는데, 일단 이 MP의 저는 업무 스케줄을 보고 좀 놀랬고요. 그리고 또 하나 놀란 거는 환자의 특성에 또 좀 놀랬습니다. 이 MP가 일을 어떻게 하냐면 일주일에 5일을 일을 해요. 8시간 근무고요. 근데 그 중에 하루는 재택근무를 할 수 있어요. 뭐 밀린 일 처리 같은 거, 차팅할 것도 많고 메시지 응답할 것도 많고, 그런 걸 이제 하루에 몰아서 하고 나머지 4일은 출근을 하는데, 출근도 홉킨스 병원이 그 지점이 여러 개거든요. 뭐 베이뷰 병원도 이틀 갔다가 메인 병원도 하루 오고, 또 그린스프링 스테이션에도 하나 가고, 이제 외래 진료가 하루에 15명씩 환자가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혼자 다 보고,
당뇨가 아무래도 관리의 질병이잖아요. 당장 뚝딱 고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내분비내과 의사랑은 약속을 한 1년에 한 번씩만 잡고 그 중간중간에 3달마다 팔로우업 하는 거를 환자가 계속 MP를 봐요. 그래서 이제 MP가 하는 역할이 굉장히 큰데 아침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한 30분 단위로 외래 예약이 잡혀 있거든요. 사실 한국이랑 비교를 하면은 진짜 널널한 스케줄이긴 해요. 한국은 그러잖아요. 대학병원 의사 3분 컷이라고 막 외래 진료 진짜 하루에 40명 또 보는데 여기는 맥시멈이 이제 15명이에요. 30분 단위로. 근데 제 MP 프리랩터 분이 진짜 성격이 꼼꼼하셔요. 그리고 당뇨 환자니까 환자 교육을 해줄 부분도 굉장히 많고 그런 거를 이제 RN 간호사한테 넘기지 않고 자기가 다 하니까 맨날 오버타임이 되는 거예요. 환자를 막 1시간씩 봐요. 그래서 환자한테는 되게 좋지만 본인 스케줄 관리하는 차원에서는 너무 일을 많이 하시니까 그게 되게 전 안쓰러웠거든요. 그리고 또 환자분들은 어떤 분들이 오냐, 일단 당뇨니까 다 당뇨가 있는 환자들이겠죠. 근데 모두가 그런 건 아닌데 좀 상당수의 환자들이 건강 관리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그냥 약간 삶 자체가 잘 케어가 안 되는 분들이 좀 계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당뇨 관리를 하려고 이제 질문을 하다 보면 너무 문제가 많은 거죠. 근데 저희는 당뇨 클리닉이니까 당뇨만 해야 되는데 그냥 막 총체적 난국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 진짜 저건 어디서부터 어떻게 고쳐야 되지? 막 이런 케이스들이 좀 많았는데 예를 들면 어떤 환자는 왔는데 일단 영어를 못해요. 그래서 스페인어 통역 그 전화를 걸었어요. 그러니까 일단 시간이 2배로 걸리죠. 통역을 하니까. 근데 직장이 변변치 않아서 보험이 제대로 된 게 없어요. 그래서 약 처방을 저번에 했던 게 커버가 안 돼서 약을 못 먹은 지가 벌써 2달이 넘었고 약을 못 먹으니까 당뇨 관리가 잘 안 돼서 오늘 검사한 당뇨 수치는 엄청 안 좋아졌어요. 상태가 안 좋아져서 이걸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 환자가 이제 당뇨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무런 그 지식이 없어요. 그리고 옛날에 처방해준 인슐린이 있었는데 인슐린 어떻게 맞고 있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뭐 혈당 검사도 제대로 안 하고 그냥 자기가 기분이 고혈당일 것 같을 때 맞고 뭐 이런데요. 그러니까 그 당뇨 환자를 하루 종일 따라다닐 수가 없는데 이제 환자가 평소에 잘 하고 있는지를 이제 3달마다 만나면서 주기적으로 이렇게 리마인드를 해주는 역할인 건데 이게 리마인드를 어디서부터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너무 관리가 하나도 안 돼 있으니까. 그런 환자 만나면 진짜 이제 진료 시간이 1시간이 훌쩍 넘어가죠. 그리고 또 신기했던 게 제가 당뇨 환자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본 거는 처음이에요. 뭐 학교 때 당뇨 당연히 배우고 환자들 일하면서도 당뇨 있는 환자 많이 보긴 했는데 저는 입원 환자를 다 봤잖아요. 일단은 IV 주사가 있는 환자들을 보니까 뭐 인슐린도 저는 다 주사로 줬거든요. 이렇게 피하 주사로도 주지 않고 이렇게 혈관 주사로만 저는 인슐린을 줘봤어가지고 되게 당뇨에 대해서 아는 게 제한적이었는데 이 클리닉에 오는 환자들은 보니까 일단은 그 CGM이라고 컨티뉴하게 혈당을 체크하는 모니터가 있어요. 이렇게 팔뚝에 붙일 수 있거든요. 되게 쬐끄만한 거. 막 그런 거 하고 계시는 분이랑 인슐린 펌프 아예 몸에 부착해가지고 펌프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용량 조절하면서 몸에 들어가는 막 그런 거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또 당뇨가 워낙 최근에 새로 개발된 약들이 많아가지고 요즘 미국에서는 다이어트 약이라고 좀 유명해진 약이 있거든요. 오젬픽이라는 건데 이런 오젬픽 비슷한 약물들 처방하는 것도 저는 처음 봐가지고 사실 저한테는 다 색다른 경험이었어요. 이게 제가 한국과 미국의 차이인지 아니면은 시간이 흘러서 뭐가 바뀐 건지 아니면 입원 환자와 외래 환자의 차이인지 저한테는 당뇨에 대한 굉장히 새로운 경험이었거든요. 그래서 재미있었고 또 MP가 일단 바쁘니까 저를 되게 유용하게 쓰셨어요. 그래서 자기가 환자 보고 있으면 제가 다음 환자 먼저 들어가서 좀 인터뷰 좀 할 수 있게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진료할 때 기본적으로 히스토리 테이킹 하잖아요. 이 사람이 당뇨를 언제부터 알았고 지금 약은 뭘 먹고 있고 인슐린 펌프를 쓰고 있다 그러면 세팅 값은 어떻게 돼 있고
또 합병증 관리 해줘야 되니까 뭐 안과 진료는 언제 받았는지, 뭐 발 진료는 언제 받았는지, 뭐 이런 것들 이제 차팅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 다 제가 할 수 있게 해줬고요. 또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그런 히스토리를 기반으로 해서 그 다음 외래까지 어떤 치료 계획을 세울 건지 또 제가 어느 정도 예측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직접 차팅을 하게 해주셔가지고 약 처방도 직접 넣어보고 퇴원 그 교육 서머리도 제가 써보고 뭐 진단 코드 넣는 거랑 빌링하는 거 뭐 이런 것들도 다 직접 하게 해주셔서 저는 되게 재밌었어요. 제가 어차피 MP가 되면 다 해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실습인데 상당히 좀 독립적으로 실습할 수 있었고, 목금 이틀 동안은 외과 클리닉에 갔는데 여기에서의 경험은 좀 달랐어요. 일단은 MP의 포지션 자체가 좀 달라요. 왜냐면은 외과는 그런 환자의 관리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수술을 하냐 마냐 이걸로 오는 환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환자도 어느 정도 생각이 있어서 온 사람들이에요. 뭐 예를 들면은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뭐 약도 먹어보고 했는데 안 돼갖고 나는 이거 진짜 수술로 치료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갖고 오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수술을 하는 그 서전은 당연히 수술을 하냐 마냐 이게 가장 큰 디시전 메이킹이에요. 그래서 MP가 뭐 플랜을 세울 수 있는 건 없고, 대신 하는 일이 그 서전이 환자를 직접 보러 가기 전에 예진을 합니다. 예진이라는 개념은 한국에서 일할 때도 있었는데요. 보통 전공의들, 레지던트들이 예진을 하죠. 그래서 환자들이 설명하는 거는 사실 조금 저희가 듣기에 장황할 수 있거든요. 저희가 딱 궁금한 것만 딱 대답해 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듣고 서전한테 전달할 때는 이제 저희의 언어로 간결하게 설명을 하는 거. 그게 이제 레지던트 잡인데 MP가 그거를 해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환자 기본적인 뭐 메디컬 히스토리, 서지컬 히스토리, 패밀리 히스토리, 약은 뭐 먹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이 증상 관련해서 어떤 치료를 시도해봤고 어떤 검사를 받아서 왔는지 이런 것들을 다 체크를 한 다음에 이제 서전한테 브리핑을 합니다. 그러면은 서전이 어느 정도 뭘 해야겠다 이런 게 머릿속에 그려지잖아요. 그러면 그 픽처를 가지고 이제 환자한테 가요. 그러면은 훨씬 더 빨리 진료를 볼 수 있겠죠. 근데 되게 전 신기했던 게 여기 서전은 되게 환자랑 시간을 오래 보내요. 그러니까 예진이라는 게 한국에서는 교수님의 시간을 절약해드리기 위한 수단이었는데 여기서도 이제 절약은 됐겠지만 그거랑 별개로 서전이 직접 환자와 보내는 시간이 굉장히 많다라는 게 좀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수술에 대한 설명도 서전이 직접 다 하고요. 이 수술을 왜 받아야 되는지, 수술을 하는 방법은 어떻고, 이걸 했을 때 우리가 좀 예상해 볼 만한 아웃컴이 뭔지, 그리고 리스크는 뭔지, 어떤 사람들에게 자기가 이걸 권하는지, 자기가 했던 케이스들, 뭐 지금까지의 뭐 재수술 뭐 퍼센트 막 이런 거를 수술 서전이 각 환자마다 다 말을 해줘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 30분? 진짜 짧게 진료를 한다 이러면은 포스트옵 환자들, 그러니까 수술 끝나고 온 환자 있잖아요. 수술 끝나고 한 번은 뭐 잘 지내는지 봐야 되니까 수술한 지 한 2주 만에 이제 외래에 와요. 그러면은 이건 간단할 수밖에 없는 게, 뭐 잘 지내시죠? 뭐 밥 잘 드시고 그 상처 부위 뭐 곰진 않으셨고 뭐 이런 거 뭐 다 예스 하면은 더 할 말이 없으니까 그냥 신체 검사 한번 하고 뭐 잘 됐네요 수술, 뭐 잘 지내세요 하고 이제 가는 거죠 집에. 이제 그런 거는 한 5분인데 수술을 하겠다고 상담받으러 오는 사람은 진짜 30분 넘게 얘기를 하고 시간을 보내는 게 신기했어요. 근데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결국 그래서 외래가 다 딜레이가 돼요. 거의 30분 또는 15분 단위로 외래 예약이 되는데 한두 시간씩 총 딜레이가 되고, 근데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8시에 진료가 시작이면 외래가 당연히 환자는 8시 전에 오겠죠? 착한 환자면? 근데 왜 이 서전과 제 프리셉터는 왜 8시 15분에 이 외래 클리닉에 오는 걸까요? 그래가지고 환자들이 좀 오래 기다리더라고요. 그래서 외래 진료가
이 서전 같은 경우에는 아침 8시부터 12시까지 잡혀 있어요. 이것도 신기했는데요. 왜냐면 한국은 이제 그렇게 12시까지 외래 진료를 보고 나면 오후에는 수술이거나 또 다른 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이렇게 교수님들이 스케줄이 그렇게 따로 있는데 여기는 12시까지 외래를 보면은 일단 그 외래가 딜레이가 돼서 넘어갈 거고 오후로. 그래서 오후에 스케줄이 없어요. 그래서 6시까지 다들 차팅 마무리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환자를 보면서 차팅을 마무리를 못하는 경우가 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오후에 시간 있을 때 리뷰하면서 차팅을 최종 사인을 하고, 그게 저는 근무 시간에 들어가 있다는 게 좀 신기했고요. 그래서 제 MP도 한 1시? 외래가 1시에 끝나면은 6시까지 근무 시간인데 자기 오피스에서 그날 해야 되는 일 캐치업해요. MP가 그러니까 하는 일이 뭐 다양하긴 하거든요. 이미 수술하고 집에 간 환자들이 미국은 어플로, 핸드폰 어플로 의사한테 문자 보낼 수 있는 게 있어서 그런 메시지 오는 거 다 읽어보고 자기 차원에서 이제 해결할 거 하고 좀 에스컬레이트 할 거는 이제 그 서전한테 넘기고 뭐 이런 것들 작업하고, 그리고 뭐 협진 연락 오는 거나 뭐 다른 의사랑 확인해 봐야 될 거 연락, 뭐 검사 처방 넣고 검사 뭐 어레인지하고 그런 결과 확인하고 뭐 이런 것들 되게 잡다하게 MP가 챙겨야 되는 일이 많긴 한데 그거를 이제 근무 시간에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뭐 하느냐, 저는 그래서 그 시간에 다음 날 환자 리뷰했어요. 저는 같이 할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생각보다 이제 10시간 근무가 10시간 꽉 채워서 외래 환자 보는 건 아니었고 한 5시간 보고 나머지 시간은 뭔가 셀프 스터디하고 이렇게 흘러가긴 했는데 그래도 좀 환자군이 좀 신기해가지고 다양하게 많이 봤거든요. 그 외과 중에서도 미니멀리 인베이시브 서저리라고 해가지고 한국어로 하면 복강경이나 로봇 수술하는 부서인데, 사실 뭐 산부인과 수술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건데 여기서 주로 다뤘던 수술은 허니아 탈장 수술이 많았어요. 그래서 탈장 환자들이 수술 상담을 왔던 거고, 그거 말고는 또 신기한 게 위무력증이라는 병이 있거든요. 한국에서 제가 수술실 일하면서는 한 번도 못 본 병이긴 한데 여기는 그 병을 가진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위가 막 운동을 해가지고 음식을 삼켜야 되는데 이 운동을 못 해가지고 이렇게 뭘 먹으면은 계속 위에 얹혀 있는 거예요. 소화가 잘 안 되고 뭐 그런 거 치료하는 데 있어서 되게 좀 신기한 수술 방법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은 그 위에다가 페이스메이커를 붙이는 거예요. 제가 아는 페이스메이커는 이제 심장 제대로 안 뛰는 사람 페이스메이커 심장에 붙이는 건 알지만 위에다가도 페이스메이커를 붙여가지고 그 페이스를 이렇게 힘줘 이렇게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뭐 배터리 갈러 뭐 1, 2년에 한 번씩 오고 그런 환자들 좀 신기했어요. 그리고 홉킨스다 보니까 이제 이런 병을 가진 사람들이 좀 다른 질환이 많아요. 막 무슨 신드롬, 처음 들어보는 그런 신드롬 때문에 합병증으로 뭐 이런 소화기계에 문제가 생긴 막 그런 사람들도 많았고, 당뇨 클리닉도 마찬가지고 무슨 신드롬 때문에 혈당 조절이 안 되는 그런 케이스가 많아가지고 덕분에 되게 여러 가지 공부를 할 수도 있었고, 확실히 홉킨스에 오는 환자들이 좀 특수한 케이스가 많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의료진들도 되게 멋있다고 생각을 한 게 이 병원 내부를 제가 다녀보니까 그렇게 시설이 좋진 않아요. 왜냐면 오래된 병원이다 보니 새로 지은 건물도 있겠지만 원래 쓰던 건물은 뭐 계속 약간 덧대고 붙여가지고 이렇게 고쳐서 쓰더라고요. 그래서 막 화장실도 좀 더러운 데도 있고, 어디는 좀 막 박물관처럼 옛날 의사들 사진을 막 걸어놨는데 거의 무슨 의학의 아버지 같은 사람들 사진이 막 영정처럼 막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면서 진짜 약간 의학의 역사를 함께 해온 이 병원이 멋있고 대단하고,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도 참 진심으로 일을 하는 그런 의료진이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실습을 할 수 있어서 되게 영광이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생각은 제가 전공하는 게 프라이머리 케어이기 때문에 그렇게 스페셜한 환자군을 보진 않아요.
기본적인 건강 관리를 해주고, 제가 뭐 어려운 케이스가 있다 하면은 이제 스페셜티 닥터한테 리퍼를 하는 사람이 될 거거든요. 물론 이 DNP 과정 졸업하고 나서 이런 스페셜티 클리닉에서 NP로 일할 수도 있어요. 제 프리셉터들처럼. 근데 주치의를 저는 원래 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제 환자의 주치의로서 매년 건강검진 해주고, 거기서 문제가 발견되면은 관련된 과로 제가 리퍼를 해주고, 그런 총체적인 관리를 해주는 사람을 하고 싶었어가지고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서 좀 비교해 보려고요. 제가 어디에서 일하고 싶은지. 그러니까 앞으로도 실습이 3번 남았으니까 그때도 좀 다양한 부서에서 실습을 해보면서 나 여기서 일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는 데가 어디가 있는지 알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 프라이머리 케어 클리닉, 그러니까 주치의 역할 하는 그런 클리닉에서도 실습을 하게 될 거고, 또 스페셜티 클리닉에서도 할 수도 있고, 응급실, 회복실 뭐 이런 데서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갈 길이 멉니다. 어쨌든 이번 실습 되게 재밌었고요. 제 브이로그와 함께 이 실습 후기 영상을 봐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은 저는 겨울방학 이제 즐기고 다음 학기 때 또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으면은 들고 올게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